오늘은 서울대 심리학자 최인철 교수의 책 굿 라이프를 바탕으로 행복을 새롭게 정의하고 일상에 설치하는 방법을 깊고도 실전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을 처음에 분명히 약속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평생 오해해온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완전히 교체하게 됩니다. 둘째, 소유가 아니라 경험을 산다는 게 구호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기술임을 확인하실 겁니다. 셋째, 오늘 밤부터 당장 돌려 쓸 수 있는 굿 라이프 3+7 시스템으로 내 삶의 프레임, 사람, 돈, 일, 시간, 건강, 셀프, 관점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 끝에 가면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일일 미션과 함께 댓글에 남길 한 줄 성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단순한 자기계발이 아니라 행복의 언어를 바꿔 삶의 운영체제를 갈아 끼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말할 때 흔히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좋은 직장을 얻었고, 누군가는 멋진 집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행복은 결과다. 하지만 굿 라이프는 그 믿음을 정면으로 수정합니다. 행복은 결과라기보다 해석의 틀, 살아내는 방식이며 무엇보다도 배워지는 기술이라고요.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말이 문을 엽니다.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책은 여기에 동의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오래된 단어 행복부터 바꿔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주 행복을 순간의 쾌락 정도로 오해해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감정만을 행복이라 여긴 나머지 이미 충분히 즐겁고 호기심이 충만하고 삶의 고요를 누리면서도 난 행복하지 않다고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행복이 성공을 포기해야만 오는 것처럼, 혹은 유전자의 산물이라 노력이 소용없다는 식으로, 혹은 윤리와 무관하다는 식으로 우리 스스로 행복과 멀어지는 프레임을 선택해왔습니다. 굿 라이프는 먼저 이름 바꾸기에서 시작합니다. 하버드의 에드워드 윌슨이 말했듯 이해는 이름 붙이기에서 시작되죠. 사전이 말하는 행복의 첫 정의는 우연히 찾아오는 복입니다. 영어 해피너스가 햅, 우연에서 왔다는 어원을 떠올려보면 금방 납득이 갑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과 권력, 질병의 시대엔 행복이란 그저 예외적으로 찾아오는 행운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운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행복은 우연한 복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로 전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어에서 행복은 여전히 우연성을 더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제안합니다. 이름을 바꾸자고요.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남의 시선에서 벗어난 만족의 태도 작용, 남의 기대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는 마음, 쾌족, 이게 우리가 부르고 추구해야 할 행복의 더 정확한 이름입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의 폭죽이 아니라 오늘 내 태도의 숨결입니다. 중요한 오해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행복은 부정적 감정이 0이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심리학은 행복을 긍정 감정의 상대적 비율로 봅니다. 부정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게 아니라 긍정이 더 많은 상태. 그러니 난 아직도 걱정이 있는데? 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은 삶의 일부이고 우리는 비율을 다루면 됩니다. 마치 사진의 노출을 조정하듯이요. 이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행복이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발견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우연히 와준 것들, 고마운 사람, 사소한 친절, 의외의 기회를 보이는 눈을 훈련하는 것. 나에게 일어나는 우연을 100% 설계할 수는 없지만 타인에게 일어나는 우연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무 기념일도 아닌 날 선물권을 보내고 톨게이트에서 모르는 차의 통행료를 대신 내주는 것, 겨울옷 주머니에 가족을 위한 지폐 한 장을 넣어두는 것. 우리는 그 순간 누군가의 인생에 행복 이벤트를 심는 일상의 연출가가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만들어준 우연은 돌아 나의 세계의 가능성의 밀도를 높여둡니다. 선물하려는 마음으로 하루를 디자인할 때 내 해석의 프레임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특히 힘있게 말하는 대목은
소유보다 경험입니다. 소유는 비교를 낳고 비교는 불행의 공장입니다. 반면 경험은 비교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내게만 일어난 내 몸과 마음이 지나간 고유한 시간. 경험은 정체성을 구축합니다. 내가 가진 물건 목록은 나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겪은 일, 떠나본 길, 만나고 나눈 대화의 목록은 나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돈으로 경험을 산다는 말은 사실 돈으로 이야깃거리를 산다는 뜻입니다. 경험은 관계 지향적입니다. 소유를 자랑하면 대화가 어색해지지만 경험을 나누면 대화가 풍성해집니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며 서로의 경험을 풀어놓는 수다가 최고의 행복이라는 연구들이 바로 그걸 증명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소유 목록을 늘리지 않고 경험 이력서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나의 철학과 가치를 구성합니다. 무소유의 삶을 동경한다면 소유하지 않기가 아니라 경험을 선택하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소유는 어느새 경험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시간을 사기 위해, 관찰을 위해, 더 깊은 관계를 위한 소유. 프레임이 바뀌면 욕망의 결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비움의 역설이 겹쳐집니다. 시간을 내어주면 시간이 늘어난다는 연구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원봉사처럼 남에게 시간을 할애하면 오히려 심리적 여유가 커집니다. 돈도 비슷합니다. 기분은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간다가 아니라 내 마음의 프레임이 넉넉해진다입니다. 아서 브룩스의 연구처럼 기부 이후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비움으로 채운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채움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비움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시간과 돈이 없어 나눌 수 없다는 말은 사실 나눔의 관점을 아직 배치하지 않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내어줘야 들어옵니다. 역진의 철학이죠. 이제 행복의 구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보겠습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우리 안에 두 자기를 말합니다. 경험하는 자기와 기억하는 자기. 지금 이 순간의 기분을 다루는 나,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그 경험을 재해석해 의미를 부여하는 나. 그래서 행복도 둘입니다. 오늘의 즐거움과 인생 전체의 의미. 때로 우리는 오늘의 기분을 희생해서 내일의 의미를 선택합니다. 당장 불편하더라도 옳은 일을 행하고 사소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관계를 지키고 장기 목표를 위해 단기 쾌락을 미룹니다. 이건 기억하는 자기의 행복을 위한 투자입니다. 반대로 과하게 현재만 즐기다 보면 미래의 나, 기억하는 자기는 공허해집니다. 그러니 쾌락 대 의미의 전쟁이 아니라 균형을 설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굿 라이프는 이름을 줍니다. 굿 라이프는 쾌락과 의미의 균형, 그리고 그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과 덕의 구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솔직히 꺼내보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결핍은 마음의 빈방을 만들었고 그 빈방은 늘 스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졌고 그때 책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1년에 100권, 지금까지 500권이 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소유보다 경험, 경험보다 의미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나서 주는 쪽으로 기울자 운이 따랐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되고 예상치 못한 제안들이 들어오고 좋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걸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설계된 우연입니다. 매일 아침 10분 독서, 10분 운동, 5분 명상, 이 작은 루틴이 저를 경험하는 자기의 발길로 올려놓았고 저녁의 짧은 성찰이 기억하는 자기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제 빈방은 여전히 빈방이지만 지금은 그 빈방이 서재처럼 느껴집니다. 비워두니 좋은 생각과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굿 라이프의 철학이 제 삶에서 실험된 반전 사례였습니다. 행복을 예측하는 3가지 지표. 지능, 자기통제, 긍정정서도 책에서 강조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긍정정서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도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긍정정서가 우리의 관점을 확장시키고 건강, 관계, 수명,
창의성 같은 삶의 자원을 구축해준다는 확장, 구축 이론이 이를 설명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좋아지면 일이 잘 풀린다는 오래된 직관은 꽤 과학적입니다. 더 나아가 덕성, 이타성과 친사회성은 행복과 단순히 상관이 아니라 인과로 연결됩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보다 타인을 위해 쓰는 돈이 더 큰 행복을 만든다는 연구, 낯설지 않으시죠? 이쯤에서 여러분의 뇌도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아, 결국 좋은 삶은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환경의 힘 또한 결정적입니다. 덴마크가 행복순위 1위를 지키는 배경,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휘게, 겸손과 배려의 얀테 법칙, 삶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성찰하는 인생학교는 사회적 프레임이 개인의 행복을 돕는 예입니다. 영국이 외로움 담당 장관을 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행복은 개인의 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함께 만든 공기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 공간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시간을 바꾸라가 유효합니다. 여기에 저는 한 줄을 더 보탭니다.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함께 있는 공기를 바꾸라. 아직도 그때 그 사람들만 만난다면 내 생각은 아직 그때의 생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굿라이프의 실전 운영체제 3+7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신호, 좋은 기분, 좋은 평가, 좋은 의미가 켜지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7가지 좋은 것, 좋은 사람, 좋은 돈, 좋은 일, 좋은 시간, 좋은 건강, 좋은 자기, 좋은 프레임을 매일 한 칸씩 채우는 겁니다. 추상 같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가능한 실행 매뉴얼로 풀겠습니다. 우선 좋은 사람. 매주 한 번 나에게 좋은 공기를 선물하는 사람과 식사 약속을 잡으세요. 대화의 주제는 소유가 아니라 경험으로. 최근에 샀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겪었던 것. 다음, 좋은 돈. 월 1회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험 예산으로 미리 분리하세요. 여행만 경험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낯선 취미, 원데이 클래스, 부모님과의 하루 코스 산책, 혼자 가는 재즈바, 1시간 감상. 모두 경험 예산의 훌륭한 지출입니다. 좋은 일은 내가 잘하는 일과 내가 의미를 느끼는 일의 교차점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직업이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30분, 주 3회면 충분합니다. 좋은 시간은 아침 20분과 저녁 10분의 행복 앵커를 박는 것입니다. 아침엔 루틴, 저녁엔 성찰. 좋은 건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10분의 땀, 매일 5분의 호흡, 매일 2리터의 물. 좋은 자기는 토리 하긴스의 프레임을 활용합니다. 현실의 나, 되고 싶은 나, 되어야 하는 나. 이 셋을 분리해서 바라보되 오늘은 되고 싶은 나의 1cm라도 가까워지는 선택을 합니다. 끝으로 좋은 프레임은 비교 프레임을 관계 프레임으로 바꾸는 연습. 저 사람보다 나은가? 에서 저 사람과 나는 무엇을 함께 만들 수 있는가? 로 질문을 바꾸십시오. 질문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구체적 리스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을 위한 11가지 활동. 명상, 운동, 친절, 중요한 목표, 감사, 낙관, 즐거운 만끽,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지금 이 순간 음미, 스트레스 대처, 비교하지 않기. 이건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빨래 건조대입니다. 오늘 한두 개만 걸어두면 내일 더 말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 5분 호흡, 점심 10분 걷기, 오후 3시 감사 3줄, 하루 한 번의 친절 실험, 의도적으로 우연 선물하기, 밤에 비교 차단, SNS 30분 줄이고 독서 10페이지. 이 5가지가 한 주만 쌓이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책이 던진 인상적인 실험들도 몇 가지 기억해 두세요. 행복한 사람은 작은 것을 크게 봅니다. 금메달 하나는 은메달 몇 개와 바꿀 수 있나? 라는 질문에 행복한 사람은 평균 2.5개를 답했고 행복감이 낮은 사람은 6개를 답했습니다. 작은 기쁨이 큰 가치를 가진다는 감각. 이게 행복의 능력치입니다. 또한 행복한 사람일수록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더 비싸게 평가합니다. 제주도 2박 3일을 포기하려면
행복군은 1600만 원이 필요했지만 비행복군은 350만 원이면 된다고 했죠. 탐욕이 아니라 관계 가치의 척도입니다. 행복은 결국 관계의 질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내려오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매일 맞바람을 만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맞바람만 탓하지 않습니다. 뒷바람을 떠올립니다. 날 도와준 사람들, 사회 시스템, 건강, 우연히 놓치지 않은 타이밍. 이 감각을 잃지 않는 리더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뽑고 후배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반대로 격이 없는 조직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만 뽑아 결국 작아지죠. 여러분 주변의 공기를 바꿔주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람 곁에서 사는 삶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당장 가능한 하루 설치법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뜨자마자 속으로 이렇게 선언하세요. 난 오늘 경험을 사는 사람이다. 비교 대신 관계를 선택한다. 한 사람의 하루에 우연한 기쁨 하나를 선물한다. 그 다음 1분 동안 오늘의 경험 예산을 생각합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 예산이어도 좋습니다. 점심시간 15분 산책, 퇴근길 10분 음악 감상, 잠들기 전 5분 기록. 저녁에는 기억하는 자기를 위해 묻습니다. 오늘의 나를 작가로 만든 사건은 무엇인가? 사소한 사건도 괜찮습니다. 버스를 놓쳐서 골목 카페에 들어간 일, 비가 와서 우산을 빌려준 일. 기록하는 순간 사건은 의미로 변환됩니다. 그게 굿 라이프의 문장력입니다. 여러분께 댓글 미션 드립니다. 오늘 하루 소유를 경험으로 바꾼 선택 하나를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새 이어폰 대신 엄마랑 30분 산책을 샀습니다. 택시 대신 비 맞는 산책을 샀습니다. 혼밥 대신 친구에게 밥을 샀습니다. 함께 읽고 서로의 경험을 복제합시다. 이 댓글들이 쌓이면 이 채널 자체가 경험 이력서를 나누는 도서관이 될 겁니다. 책의 한 줄 요약을 남깁니다. 굿 라이프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의 프레임이다. 소유가 아닌 경험, 비교가 아닌 관계, 채움이 아닌 비움으로 매일 1cm 이동하라. 그리고 제 한 줄을 덧붙입니다.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라 언어다. 언어가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 여러분의 언어를 오늘 바꿔보세요. 그 언어가 내일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철학이 필요한 분 한 사람을 떠올려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은 이 공기를 꾸준히 마시기 위한 여러분의 작은 장치가 될 겁니다. 오늘의 질문,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우연을 선물했는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